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패션 디자인 과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Q&A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PD과에 궁금해하는 점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고,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PD과에 궁금한 점이 있는지 아무 질문이나 해달라고 올려봤어요, 질문을. 그래서 얻은 이제 질문들을 토대로 좀 재밌는 질문들이 있어서 가볍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패션 디자인학과와 의상 디자인학과 혹은 의류학과,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학과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가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꽤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다르지는 않아요. 일단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배우는 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예외적으로 의류학과 혹은 의상학과라고 해서 디자인이 제외된 이름으로 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좀 이론 위주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의상 디자인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습도 많이 배우고 이론도 물론 배우지만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많이 배우는 학과이고,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인 플러스 섬유미술까지 해서 더 많은 범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패션 디자인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막연하긴 하지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패션 디자인과를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자이너라는 쪽밖에 생각을 잘 못 하세요. 하지만 막상 들어오면 진짜 그 디자인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옷 코디하는 것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다 해도 디자인 쪽에 들어가면 배우는 건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페리과 같은 경우는 의상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혹은 의상을 제작하는 그런 학과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단순하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되게 봉제 기술이 좋아서 옷을 잘 만든다든지 하는 것만으로 되는 학과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 하나의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디벨롭을 시켜서 내가 이 아이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디자인을 할 건지. 저는 막연하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그림 잘 그리고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 누가 봐도 예쁜 옷을 디자인하는 거를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깊은 딥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라서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정도로만 이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직접 옷을 제작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턴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패턴을 그려서 그것을 토대로 의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그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내가 이 옷을 봉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옷을 패턴화 시켜서 패턴으로 그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야 저 옷이 나올까? 그게 패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워요. 저도 진짜 패턴 수업 제일 못하는데 좀 세심한 사람들이, 세심하고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패턴 수업 좀 잘하더라고요. 패턴은 정말 1mm만 어긋나도 결과물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해요. 드로잉 수업이 있어요. 패션 드로잉도 하고 기초적인 드로잉도 하고 인체를 그려서 거기에 멋있는 옷을 입히는 그런 패션 드로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조금 좀 러프하게 그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좀 본인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난 조금 동글동글하게 좀 귀엽게 그리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너무 모델들이 마른 그런 그림은 싫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의 그림체를 그리고 싶어 하면은 그런 식으로 또 변형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자면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 사람이라서 남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좀 생략을 해서 그리는 편이에요. 일부러 좀 러프하게. 중요한 건 바디의 프로포션, 비율이라고 하는 그 프로포션이 중요하고 포즈가 중요하죠. 이 포즈가 가져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옷의 쉐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주름의 형식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그런 좀 패션 드로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패디과 진학을 위해서 입시 미술을 꼭 거쳐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입시 미술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입시 미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겠죠.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뚝딱뚝딱 그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그런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이 입시 미술을 하지 않으면 내가 패디과에 못 갈 것 같다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혹은 본인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입시 미술을 하면 반드시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배울 필요는 절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노트북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술대학에 있으신 분들은 노트북을 다 맥북으로 쓰시나요? 혹은 아이패드를 구매 꼭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맥북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맥북을 쓰는 사람이 반이라면 LG를 쓰는 사람도 반이에요. LG 그램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되게 가볍다 보니까 저희는 맨날 노트북을 좀 들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라 너무 무거우면은 되게 버거워요, 체력적으로. 근데 그램이 좀 가볍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다른 모든 노트북은 다 오케이인데 삼성 제품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예대생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삼성 노트북이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화면이 유난히 좀 화면에 노란기가 많이 돌거든요. 혹은 파란기가 도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화면 해상도의 차이 때문에 내가 작업한 그 색감과 출력한 결과물의 색감이 차이가 조금 클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아이패드에 관한 질문. 요새는 아이패드 쓰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아이패드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요새 과제할 때 좀 자주 쓰고 있는데 일단 첫째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왜냐면 편리함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지만 이것 또한 필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오히려 아이패드로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있는 사람도 노트북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노트북 좋은 거 하나 사서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북과 아이패드를 사용 중이고요. 맥북은 제가 20살 때부터 사용을 하던 제품이어서 지금 벌써 4년이나 된 거예요. 일단 맥북의 좋은 점은 터치패드가 너무 편해요. 보통 제가 여러 가지 노트북을 써봤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 저희 오빠가 쓰고 있는 HP 그 노트북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종 쓰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그 터치패드 감과 맥북에서 느끼는 터치패드 감이 너무너무 달라요. 보통 이제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써야지만 편한 경우가 좀 많은데 맥북은 터치패드에 적응이 되신 분들은 터치패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편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예대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질문인데 진짜 야작 많이 하고 과제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라는 질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학년 때는 정말 적은 거고 2학년 때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딱 저의 기준으로는 2학년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고 제일 정신없고 야작도 많이 했던.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전공 과목은 좀 더 늘어나는데
여유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좀 꾀가 는 거야. 내가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좀 효율적으로 과제를 해나갈 수 있는지를 터득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2학년 때보다는 여유로워진다는 거? 그런 게 있고 4학년이 되면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패션쇼를 진행을 해요. 보통의 패디과는 다 졸업 패션쇼를 할 텐데 졸업 패션쇼라는 말부터가 일단 패션쇼를 준비해야 한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질문과 덧붙여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야작할 때 야식 뭘 제일 많이 먹나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질문이었어. 야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식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혼자 있을 때는 간단하게 때워요. 편의점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하면은 가장 많이 먹었던 거 떡볶이랑 닭강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각자 이제 학교마다 좀 학교 근처에 유명한 맛집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시켜 먹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의 최애는 떡볶이라는 거. 야작할 때 떡볶이 먹는 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아요. 또 다른 인스타그램 질문은 옷을 직접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공장에다 맡기는 건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직접 원단부터 다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 특히나 졸업 패션쇼 때는 예를 들어 워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터링이 있다든지 자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니트로 된 옷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진짜 학생들이 만드는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진짜 너무 내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봉제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맡겨서 이제 제작을 하는 분들도 흔하게 있는 것 같아요. 흔하게 있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티가 나죠. 아무래도 제가 봉제를 한 것과 정말 전문가가 봉제를 한 거는 딱 봐도 티가 나기 때문에 진짜 봉제 너무 잘했는데 하면은 맡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잘해. 전 잘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질문 중에서는 되게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패디과 시험은 실기로 보나요? 필기로 보나요? 저희 과는 실기반, 필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이론 수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마케팅 수업 혹은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들이 있어요. 이제 패션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는 수업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한번 보고 반드시 팀플이 들어가요. 팀 활동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공모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준비를 해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옷을 제작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은 다 따로 없고요. 그냥 바로 옷을 제작해서 그 피팅 보는 거 자체가 이제 시험인 거죠. 드로잉도 필기 시험 안 보고 그냥 내가 드로잉 작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험인 거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Q&A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Q&A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더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질문들을 토대로 Q&A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